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딩입니다. 오늘은 제가 교환학생 Q&A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호주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호주로 교환학생을 다녀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으셨나 봐요. 제가 저희 학교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쪽지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받았는데요. 호주에 다녀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많은 분들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에 이렇게 그동안 받은 질문들을 조금 모아서 정리를 해가지고 왔고요. 제가 저 개인 블로그에도 교환학생 준비에 관련된 글은 몇 가지 썼었어요. 정보성 글 위주로. 그거에 약간 기반을 해서 여러 가지 조금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어느 학교로 교환학생을 다녀오셨나요? 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저는 스윈번 유니버시티 오브 테크놀로지라고 멜버른에 있는 호송 캠퍼스에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어떤 전공으로 다녀왔냐고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전공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랑 관련된 학과로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전공으로 교환학생을 갔고, 한 가지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다니고 있는 한국의 학교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전공에서 모션 그래픽이라던가 UX, UI, VR, AR 이렇게 진짜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에 관련된 폭넓은 디자인 과목을 다루고 있는 반면에 제가 다녀온 호주 대학교는 약간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이 모션 그래픽에 중점이 맞춰져 있는 느낌이었어요. UX, UI는 아예 따로 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공이.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신 질문은 토익, 토플, 어학 점수 얼마나 준비했나요? 였는데요. 저는 사실 어학 점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조언을 드릴 만한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커트라인을 깐들깐들하게 통과를 해가지고 겨우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이렇게 교환학생 갈 수 있는 대학교 리스트를 이렇게 공지로 띄워서 올렸고요. 그 학교마다 커트라인이 되는 점수가 있었어요. 그 점수 이상만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있었는데, 스윈번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토플 70점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각 항목별 점수가 17점 이상이었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스피킹 점수가 16점이 딱 떴어요. 다른 점수는 다 훨씬 높게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1점이 아무래도 한 과목에서 모자란 상황이니까 지원을 거의 포기하다 싶은 마음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공부했느냐를 크게 제가 조언을 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4개월 정도 토플 벼락치기를 했습니다. 2개월은 심지어 제대로 공부를 안 했고요. 그 학원 월수금 기초반을 다니면서 토플 기초에 대한 부분 그런 거 하고 단어 외우고, 정작 제대로 시험 문제 풀고 했던 거는 막판에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 벼락치기식으로 점수가 그렇게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 벼락치기식으로 했고요. 스피킹이 삐 소리 나면 이렇게 빨리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거를 잘 못했어요. 그거를 잘 외워서 잘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독학하면 어떨까요? 학원 가야 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너무나 학원파여서 저는 누가 시켜야지 공부하는 스타일이라, 물론 학원이 돈이 진짜 많이 드는 거 저도 알아요. 저도 그래서 휴학했을 때 벌어놓은 돈을 학원비로 다 탕진을 해가지고 근데 학원을 다니는 데는 조금 이유가 있다 싶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템플릿 같은 것도 이제 정리를 잘 해주시고, 토플은 뭔가 영어에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제 생각에는 영어 실력에 탄탄한 분들이 물론 잘 보시겠지만 그 토플 시험에 익숙하신 분들이 시험을 잘 보실 것 같아요. 문제 패턴도 어떻게 보면 있고 좀 그런 시험인 것 같아서, 지금은 또 바뀌었다고 하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작년에 시험을 봤을 때는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서류, 수학계획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많이 물어보셨어요. 이거는 제가 블로그에도 따로 글을 한번 올렸었는데, 저는 토플 점수가 낮게 나온 게 너무 그게 크게 다가와가지고 저한테 나는 완전 교환학생 망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수학계획서, 면접, 포트폴리오 이걸로 나는 어떻게든 만회를 해야 한다.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수학계획서를 4가지 부분으로 나눴었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해서 자기소개, 지원동기, 학업계획, 그리고 졸업 후 나의 진로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각 학맥별로 조금씩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소개에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 좀 어필? 약간 그런 걸 적었고요. 지원 동기에는 왜 내가 호주에 가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호주를 가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을 했는지 그동안. 3번째 학업 계획에서 수인번 대학에 지원한 이유를 적으면서 전공 내 관심 분야는 어떻게 되고, 그래서 수인번 내에 어떠한 과목들을 수강을 하고 싶다. 학교 홈페이지를 직접 찾아가지고 과목명을 실제로 그냥 있는 과목들을 적었습니다. 이러이러한 과목들을 내가 만약 가게 된다면 수학을 하고 싶고, 이런 과목들을 가서 듣게 된다면 이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졸업 후 나의 진로에 대해서는 나의 꿈은 무엇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다. 그래서 이 교환학생 경험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적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정리된 글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조금 오래된 글이긴 하지만 제 블로그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그거에 관련된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로 포트폴리오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 후배들이면 아무래도 저랑 같이 디자인 전공 후배들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저 때는 지원을 할 때 공고에 작품 10점 이상을 넣으라고 거기서 딱 정해줬습니다. 보통 교환학생은 3학년 때 가잖아요. 그래서 1, 2학년 때 걸로 거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기똥찬 포트폴리오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단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요. 저는 A4 사이즈의 이 정도 두께, 매우 얇죠? 이 정도 두께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고요. 사실 포트폴리오를 막 이렇게 딱 보여드리기가 조금 그런 게, 안에 팀 작업도 있어가지고, 팀 작업은 이제 저만의 포트폴리오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팀 작업을 하면 내가 얼만큼 참가했는지에 대한 퍼센테이지 그 부분이랑, 거기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도 밑에다가 상세하게 적었고요. 제 작업을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뭐 이런 포스터 작업한 거, 2학년 때는 아무튼 이런 포스터 작업한 거 같은 거 넣었고요. 저는 다 그래도 교환학생 지원하는 거라서 영어로 작업을 했어요. 어플리케이션 작업한 것도 이런 식으로 넣었고, 상세하게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해요. 인터랙션 디자인 작업한 거? 이게 사실 이건 팀 작업이에요. 이건 팀 작업인데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이어서 예전부터. 이런 팀 작업인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이거 퍼센테이지를 적어야 돼요. 꼭 적어야 되는 건 아닌데 저는 적었습니다. 얼만큼 참여를 했는지, 무슨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이런 작업은 2D 평면으로 프린트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비디오로 촬영을 한 거를 링크를 붙였고요. 이런 코딩 작업한 것도 넣었어요. 그냥 학교에서 했던 건 다 넣었던 것 같아요. 모션 그래픽 만들기 매우 허접하지만 이런 거 한 것도 그냥 넣었습니다. 개인 작업적으로. 제 포트폴리오가 도움이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각자마다 관심 있는 작업이나 하는 작업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웬만하면은 지원하는 과 전공에 좀 맞는 그런 작품들 위주로 모아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씩 자기 전공이 아니더라도 이제 교환학생으로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순수미술로 교환학생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고 약간 그렇다고는 듣기는 했는데, 그런 경우에 순수 미술을 지원을 했는데 뜬금없이 앱 디자인 이런 게 들어있으면 조금 이용이긴 하겠죠. 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셨어요. 가면 돈 얼만큼 드나요? 근데 이건 진짜 조금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사람이 가서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행을 얼만큼 다닐 것인지, 내가 가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가 정확해야 할 것 같고요, 먼저. 그리고 호주는 사실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서도 숙박비? 아니,
주거 비용이 천차만별이에요. 저렴하게 살 수도 있고 비싼 곳은 또 엄청나게 비싸요. 저는 학교 기숙사에 살았어요. 4인실 스탠다드 룸이라고 해서 제일 그나마 저렴한 방이었는데 일주일에 278불이었어요. 278불이면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환율이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 때인데 그때는 한 25만 원 정도 때였던 것 같아요. 호주는 학생 비자로 가게 되면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요. 주 몇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또 까먹었네. 여기다가 띄울게요. 저는 사실 한국에서 디자인 외주 작업을 하던 것도 있었고 거기 가서도 미술 가외를 구해서 미술 가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생활비는 웬만하면은 제가 스스로 이렇게 했다 그래야 되나? 호주로 교환학생 가시면 그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부모님한테 이렇게 다 돈을 보내달라고 하면은 부담이 좀 많이 되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기숙사비만 그 정도 들었다. 그래서 저는 또 여행도 다니고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들었어요. 6번째, 학기랑 성적을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몇 학년 몇 학기 때 다녀오셨나요? 성적이 어떻게 되셨나요? 조금 부끄럽지만 저의 성적은 3.99였고요. 학점이 3.99였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야죠. 3.99였고 3학년 2학기 때 다녀왔는데 사실 3학년 2학기 때 다녀오는 건 제 생각에는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디자인과는 졸업 전시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4학년 1년 내내 졸업 전시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3학년 2학기를 제가 교환학생을 딱 다녀오고 나니까 졸업 전시 준비하기 전에 한 학기가 붕 뜨는 느낌이었어가지고 그 텐션을 다시 끌고 오기가 힘들다고 해야 되나? 우리는 과제를 하던 야작을 하던 그 텐션이 있잖아요. 근데 호주에 가서 어떻게 보면 조금 널널하게 한국보다는 학교를 다니다가 돌아오고 나니까 졸업 전시가 조금 막막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3학년 2학기 커리큘럼이 졸업 전시를 준비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커리큘럼인데 저는 약간 도망치듯이 다녀왔죠. 한국에서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3학년 1학기 때까지. 본인의 선택이지만 저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3학년 2학기는. 한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가 적당한 것 같아요. 조금 미리 저처럼 막바지에 다 달라가지고 가야 돼 이번에 안 가면 못 가 이렇게 하면서 가지 마시고 조금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번째, 경쟁률이 어떻게 됐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그때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너무 긴장해가지고 몇 명이 왔는지 뭐 그런 걸 볼 정신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 2명이 갔거든요. 근데 한 6, 7명? 약간 그 정도가 면접 보러 오셨던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근데 영어권 대학이 다른 유럽권이라던가 그런 데보다는 경쟁률이 조금 높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어학 성적을 토플이라던가 토익이라던가 이런 걸로 맞추면 되니까 따로 언어 공부를 안 해도 돼서 그런지 그렇다고 했습니다. 8번째, 면접 준비. 면접 준비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어요. 면접 어떻게 보셨냐? 저는 면접도 사실 스피킹 점수 때문에 저는 면접 준비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내가 스피킹 점수가 낮은 만큼 면접으로 이걸 증명해 보여야 된다. 내가 가서 잘할 수 있다는 걸.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면접 준비를 좀 열심히 했어요. 블로그에 썼던 거를 토대로 조금 이야기를 드릴게요. 왜냐면 이미 다 써놨던 거라서. 그리고 이때가 지금 읽어보니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예상 질문 리스트를 뽑았습니다. 예상 질문 리스트 어떻게 뽑았냐 하시는 분들 있는데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교환학생 예상 질문 이렇게 치면 나오고 여러 면접 후기들을 찾아보면서 예상 질문들 중에 좀 겹치는 문항들 있잖아요. 그걸 쭉 뽑아서 한 10문항 정도? 그래서 그것마다 이렇게 영어로 4-5줄씩 적었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영어로 적었고 질문을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1번 영어로 자기소개하기 1분 정도 분량 2번 교환학생에 지원한 이유 이건 당연히 물어보겠죠. 지원 동기 3번 왜 꼭 호주에 가고 싶은가 4번 수인번 대학교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 5번
특정 영역의 어학 성적이 낮은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저는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민감한 질문이었는데 이걸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거에 대한 답변도 혹시 몰라서 준비를 해놨었습니다. 그리고 6번, 내가 전공하는 학과에 대해 설명을 해보시오. 학과 진로와 교환학생 경험 사이의 연관성.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학교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 몰라서 저도 준비를 했고, 7번,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일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8번, 교환학생을 간다면 대상학교 학생들에게 한국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지. 9번, 같은 맥락에서 교환학생을 간다면 대상학교 학생들에게 나의 전공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지, 우리 학교를 어떻게 소개할 것인지였던 것 같아요. 10번, 만약에 인종차별을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작성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1번, 4번 안에 질문들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핵심 질문들만 물어보셨죠. 저는 면접 준비를 친구들이 도와줬어요. 제가 스피킹 점수가 너무 안 나오니까 만약에 붙게 되더라도 가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호주 발음이 안 그래도 듣기가 어렵다고 하던데, 그래서 저랑 친구들끼리도 같이 영어 스터디하고 싶은 친구들 만들어서 계속 스피킹 스터디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스터디에서 친구들이 제 면접하는 거를 봐줬어요. 영어로 진짜 질문을 해주고 내가 앞에서 대답을 하고 진짜 이렇게 앞에 쭈르륵 면접관처럼 앉아서 모의 면접을 저한테 해줬었는데 되게 고맙죠. 첫 번째로 이야기를 피드백을 해줬던 거는 상대방 눈 쳐다보면서 얘기해라. 자꾸 하늘 쳐다보면서 외운 것처럼 티내면서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그걸 진짜 연습을 많이 했어요. 눈 쳐다보면서 안 외운 것처럼 이야기하기. 이게 정말 힘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어 말할 때 끊어 말하는 그 부분이랑 강세가 우리나라랑 매우 다르잖아요. 그걸 살려서 이야기하는 걸 연습을 많이 해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이거는 넷플릭스에서 좋아하는 영화 보면서 똑같은 영화 3번 따라했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듣고 그 영어 자막 보면서 따라서 읽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영어 발음을 좀 고쳐갔더니 그나마 답변을 할 때는 조금 괜찮았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한테 왜 호주로 갔어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셨어요. 또 저는 사실 크게 호주를 꼭 가야지 약간 이렇게 하고 결정한 건 없었어요. 사실 저희 학교에서 보내줄 수 있는 교환학생 대상교 리스트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저가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전공이었는데 조금 특수한 디자인 전공이다 보니까 관련된 전공과가 많이 없었고요. 시각 디자인 쪽이 조금 많았던 것 같고 순수 미술 쪽이나 애초에 제가 갈 수 있는 학교가 별로 없었어요. 한 2-3군데였는데 그 중에서도 한 군데는 조금 너무 일찍 뽑는 거예요. 1차로 일찍 보내는 학교가 있고 2차로 보내는 학교가 있었는데 제가 1차를 지원할 만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차에 볼 수 있는 학교를 지원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2-3개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또 줄어들었는데다가 미국이랑 호주가 어학 성적 커트라인이 제일 낮았어요. 저는 호주에 정말 친한 친구가 이민을 어렸을 때 가서 살고 있어서 정말 잘됐다. 가는 김에 이 친구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갔는데 면접이랑 학업 계획서에는 이렇게 안 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낀 점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것도 후배들한테는 되게 중요하구나. 내가 느낀 점이 궁금하구나. 그랬는데 느낀 점이랑 한국 학교랑 수업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느낀 점이 많았죠. 해외에 가서 딱 느끼면은 한국이랑 다르구나. 그냥 다르구나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다 각자 나라의 장단점이 있는데 정말 그 장단점이 극명하게 달라서 와, 다르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이래서 나가서 살아봐야 되는구나. 약간 이런 걸 조금 느꼈었죠. 수업 방식에서 가장 충격받은 거를 이야기를 하자면 질문이 너무 자유롭고 수업 분위기 자체가 너무 자유롭고 수업 중에 들어가는 사람 있고 나가는 사람 있고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교수님 이름 부르는 게 진짜 충격이었어요. 교수님 해야 되는데 제임스 약간 이런 식으로 부르니까. 그리고 인사도 하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인사를.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고 조금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은 조금 디자인이 뭐라 그래야 되지? 기본적으로 정돈된 느낌이에요. 뭔가 그냥 정돈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거기는 되게 뭔가 자유분방한 느낌? 그리고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디자인을 해도 교수님이 딱히 뭐라고 지적하지 않으세요. 아, 그냥 이건 네 스타일이구나. 되게 학생들 개개인의 스타일을 존중해 주시는 느낌? 물론 한국도 존중을 해주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정형화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그 친구들은 되게 실험적인 거를 많이 시도를 해요. Experimental Image Making이라는 수업을 들었을 때도 와 했던 게 자기 다 벗은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걸로 앨범 그 이미지 제작을 해온 거예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와, 한국이었으면 진짜 상상도 못했다. 어떻게 자기 벗은 몸을 찍어가지고 거기다 그림을 그려서 저렇게 이미지 만들어 올 생각을 하지?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호주는 또 다인종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되게 한 클래스에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이 모여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디자인 스타일의 작품들을 한 클래스 내에서 볼 수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못 봤던, 그동안 보지 못했던 디자인들을 볼 수 있다는 게 그런 경험이 참 좋았습니다. 또 다른 점은 뭐 가서는 인종차별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스스로 조금 많이 되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태도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약간 너는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약간 이런 게 약간 기반이 된 것 같다고 해야 되나? 힘들었다는 점은 아무래도 영어가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그 디자인 컬렉티브 클럽인가? 그게 있어요. 디자인과 학생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그림도 그리고 하는 클럽인데 거기를 가서 호주 애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처음에 나갔는데. 그리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안 나갔습니다. 그게 되게 사람이 위축이 되더라고요. 말하는데 내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말에 끼지 못하는 게 되게 위축이 되더라고요. 애들이 나중에 물어봤어요. Are you okay? 이러면서 너 괜찮냐고. 사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대답을 했죠. 근데 약간 동양인 친구들이 되게 많이 챙겨준 것 같아요. 뭐 일본, 중국 지금 사이 안 좋다고 하지만 외국에 나가니까 일본이랑 중국 친구들이 되게 많이 챙겨주더라고요. 말레이시아 친구들이랑 되게 고마웠어요. 제가 오늘 준비해온 질문이랑 답변은 이 정도고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댓글로 또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구독자 공개는 안 해놨지만 한 명씩 늘고 있는 거 볼 때마다 너무 뿌듯해요. 물론 제가 드로잉에 조금 관련된 컨텐츠 위주로 올리려고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미대라던가 디자인 전공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싶어서 교환학생이 이런 거는 익명의 쪽지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용기가 없어서 못 물어보시는데 정보를 못 구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럼 우리 다음에 건강하게 또 만나요. 안녕.